한수 씨, 내가 당신을 잊으려 했던 게 아니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 씨, 우리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한수 씨의 말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민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왜 이제야 말했어? 5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그리고 가족과의 진실의 순간. 72세의 박영숙의 가슴 뛰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 이름은 박영숙이다. 올해로 72세가 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흘렀다. 집은 늘 고요했고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아침이면 허리가 뻐근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들다. 그래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간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약봉지를 뜯어 물과 함께 삼킨다. 혈압약, 관절염약, 소화제 하나. 딸 미니는 가끔 전화해 엄마 잘 지내? 라고 묻는다. 나는 늘 똑같이 대답한다. 잘 지내, 걱정 마. 아들 민철은 더 드물게 연락한다. 손주들이 오면 집이 잠깐 시끌벅적하지만 그들이 떠나면 정막이 다시 찾아온다. 매일 아침 나는 동네 도서관으로 향한다. 무릎이 시려 걸음이 느리다. 10분 거리도 15분, 때론 20분이 걸린다. 지팡이를 짚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직 버틸 만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도서관에 도착하면 창가 자리에 앉는다. 낡은 책을 펼치고 차 한 잔을 손에 쥔다. 손이 떨려 잔이 흔들리곤 하지만 이젠 익숙하다. 그날도 평소처럼 책을 읽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 햇살, 단풍으로 물든 거리,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러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회색 코트를 입고 낡은 모자를 쓴 남자였다. 나와 비슷한 나이, 7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낯익었다. 그는 책장을 둘러보다 내 쪽으로 걸어왔다. 여기 앉아도 괜찮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 쉰 듯했다. 나는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앉으세요. 내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가 의자에 앉으며 모자를 벗었다. 그의 얼굴을 보자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한수, 50년 전 내 첫사랑이었다. 저는 이한수라고 합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박영숙이에요.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이러지? 나이 들어 심장이 약해진 걸까? 여기 자주 오시나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의 매일 와요.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말을 멈췄다. 더 말하면 외로움이 새어나올 것 같았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가죠.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는 나처럼 텅 빈 시간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아내를 8년 전에 잃었다고 했다. 암이었어요. 끝까지 곁에 있었지만 허전하죠.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뇌졸중이었죠. 15년 됐네요. 내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비슷하네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묘해졌다. 그의 얼굴을 볼수록 옛 기억이 선명해졌다. 20대 초반,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걷던 날들. 그의 웃음소리, 그의 따뜻한 손. 왜 헤어졌던 걸까? 기억이 흐릿했다. 대화가 이어지며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그는 은퇴 전 공무원이었다고 했다. 서류 정리하고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었죠. 요즘은 책 읽는 게 낙이에요. 저는 옛날에 교사였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았는데 이제 눈이 침침해서 책 읽기도 힘드네요. 내가 웃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영숙 씨 목소리가 따뜻하시네요. 예전에 학생들이 좋아했겠어요. 그의 말이 내 마음을 간질렸다. 그의 눈빛은 50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혹시 우리 예전에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숨을 삼켰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영숙 씨, 혹시 60년대에 한강변 근처에 살았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때 저희 동네였어요. 그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정말 영숙 씨 맞네요. 박영숙.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한수 씨,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50년 전 우리는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가족 반대, 내 부모님의 강요로 헤어졌다. 그 후로 연락은 끊겼다. 나는 남편과 결혼했고 그는 다른 삶을 살았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도서관에서 다시 만났다. 나는 손을 떨며 차를 내려놓았다. 한수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살았죠, 영숙 씨는. 저도 그저 살았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 50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내일도 여기 올 건가요? 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올 것 같아요. 그럼 또 뵙죠, 영숙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설 때 나는 손을 살짝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릎이 더 시큰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지만 한수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50년 전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걷던 기억, 그의 웃음소리, 그의 따뜻한 손. 왜 헤어졌던 걸까? 부모님의 반대, 그의 갑작스러운 이사, 모든 게 너무 빨랐다. 나는 남편과 결혼했고 행복한 날도 많았다. 하지만 한수 씨는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72세에 다시 찾아온 이 떨림은 위험했다. 너무 달콤해서 너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보니 주름이 더 깊게 느껴졌다. 이 나이에 무슨 혼잣말을 하다 멈췄다. 옷장 문을 열고 남편이 좋아했던 베이지색 스카프를 골랐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 가을 바람이 뺨을 스쳤다. 문을 열자 한수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영숙 씨 왔네요? 네, 한수 씨. 나는 살짝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가 차를 주문해줬다. 영숙 씨 녹차 좋아한다고 했죠. 제가 샀습니다. 아, 고마워요. 나는 잔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다. 우리는 어제 이어진 대화처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식 하나가 있다고 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멀리 살아요. 가끔 전화하면 반갑긴 한데 허전하죠. 저도 그래요. 딸이랑 아들이 있지만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했다. 그 공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가 말했다.
영숙 씨, 혹시 한강변 아직 가봐요? 나는 놀라며 그를 쳐다봤다. 한강이요? 옛날엔 자주 갔지만 요즘은 무릎이 아파서. 저도 그래요. 근데 동네에 어르신들 걷기 모임이 있대요. 한강변 따라 천천히 걷는 거래요. 같이 가볼까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망설였다. 무릎도 아프고 옛 추억이 떠오를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의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베이지색 스카프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사랑일까? 이 나이에?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에게 물었다. 박영숙, 너 미쳤어? 하지만 입꼬리는 자꾸 올라갔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 지금 이상해.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도 괜찮을까? 사진 속 남편은 말없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미소가 나를 다독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한수 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책 한 권을 건넸다. 이거 읽어보세요. 영숙 씨가 좋아할 것 같아요. 책 제목은 가을의 추억이었다. 고마워요, 한수 씨. 나도 다음에 좋은 책 가져올게요. 우리는 책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눈빛. 모든 게 내 마음을 흔들었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영숙 씨, 우리 같이 저녁 먹을까요? 나는 놀라며 그를 쳐다봤다. 저녁이요? 네, 근처에 맛있는 순댓국집이 있어요. 같이 가봅시다. 그의 눈이 진지했다. 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순댓국집으로 갔다. 따뜻한 순댓국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젊은 시절의 꿈을 이야기했다. 공무원 하면서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한수 씨. 써보세요. 내가 말하자 그가 웃었다. 영숙 씨가 응원해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영숙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손을 뺐다. 저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무슨 감정이지?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 지금 행복해. 괜찮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꿈속에서 한수 씨와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바람이 우리를 스치고 햇살이 우리를 감쌌다. 이 위험한 설렘은 내 삶을 다시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스며들었다. 자식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 한수 씨와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내 하루는 달라졌다. 아침이면 거울 앞에서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남편이 좋아했던 베이지색 스카프는 매일의 동반자가 되었다. 무릎은 여전히 시렸지만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가벼워졌다. 가을 단풍이 거리를 물들였고 바람은 내 뺨을 부드럽게 스쳤다. 한수 씨의 미소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미소는 50년 전 한강변에서 보았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이 자라났다. 이 설렘은 어디로 나를 데려갈까? 도서관에 도착하면 한수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영숙 씨, 오늘도 예쁘시네요.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니, 무슨, 그냥 입은 거예요. 나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그는 녹차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 영숙 씨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요. 잔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다.
그의 배려가 내 마음을 간지렸다. 우리는 책을 읽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다. 어느 날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이번 주말에 한강변 걷기 모임 갈 건가요? 나는 망설였다. 지난번 모임에서 1시간쯤 걸었지만 무릎이 욱신거려 며칠 고생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네, 가볼게요. 내가 대답하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좋아요. 내가 옆에서 천천히 걸을게요. 그의 말이 따뜻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릎이 다시 시큰거렸다. 이 나이에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주말 아침, 나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편한 신발을 신었다. 한수 씨는 동네 공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 모자와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 낯익었다. 영숙 씨, 준비됐어요? 그가 웃으며 물었다. 네, 근데 천천히 가야 해요.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우리는 어르신들과 한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가을 햇살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한수 씨가 내 팔을 살짝 잡아줬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영숙 씨, 그때 한강변에서 자전거 탔던 거 기억나요? 한수 씨가 물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기억나요? 내가 자꾸 넘어져서 한수 씨가 계속 잡아줬죠.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시절, 우리는 20살이었다. 세상엔 우리 둘뿐인 것 같았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그의 갑작스러운 이사로 모든 게 끝났다. 한수 씨, 그때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는 말을 돌렸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졌다. 걷기 모임이 끝난 뒤 우리는 강변 벤치에 앉았다. 한수 씨가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줬다. 영숙 씨, 차 마셔요. 따뜻해요. 나는 잔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강물이 잔잔히 흘렀다. 멀리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말했다. 한수 씨,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낯설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50년이 지났는데 영숙 씨는 여전히 그때 그 영숙 씨 같아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강물을 바라봤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다음 주에 경로당에서 영화 상영회 있대요. 같이 갈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영화요? 무슨 영화인데요? 옛날 영화래요. 사랑과 영혼인가 그거.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추억도 떠오르고 좋겠네요. 갈게요. 내가 대답하자 그는 기뻐했다. 좋아요. 내가 표 예약할게요. 그의 목소리가 들떴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나니 불안이 스멀거렸다. 미니가 알면 뭐라고 할까? 그날 밤 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응, 잘 지내. 미니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야 바빠. 근데 엄마, 요즘 어디 자주 가?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서. 민희의 말이 날카롭게 들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냥 도서관 자주 가. 책 읽는 게 좋아서.
그래? 몸 조심해, 엄마. 민희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무거웠다. 민희에게 한수 씨 이야기를 해야 할까? 다음 날 도서관에서 한수 씨를 만났다. 그는 조용해 보였다. 한수 씨, 무슨 고민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망설이다 말했다. 영숙 씨,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괜찮은 걸까요?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나는 놀라며 그를 쳐다봤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 그냥 내가 너무 설레는 게 미안해져요. 영숙 씨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의 말이 진심이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한수 씨, 저도 설레요. 근데 무섭기도 해요. 우리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무겁지만 따뜻했다. 그가 말했다. 영숙 씨, 우리 천천히 가봅시다. 부담 갖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천천히. 좋아요. 그의 말이 내 마음을 다독였다. 하지만 불안은 커졌다. 민희가 알면 뭐라고 할까, 민철은?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물었다. 박영숙, 너 어디로 가는 거야?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동네에 시 낭송회 있대요. 같이 갈까요? 나는 미소 지었다. 시낭송이요? 좋아요. 근데 내가 낭송은 못해요. 괜찮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좋을 거예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시 낭송회 날 우리는 도서관 강당에 갔다. 어르신들이 모여 시를 읽고 박수를 쳤다. 한수 씨가 내 옆에서 조용히 시를 들었다. 그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한 어르신이 낭송한 시가 내 가슴을 울렸다. 늦게 핀 꽃은 더 아름답다. 나는 한수 씨를 힐끔 봤다. 그는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낭송회가 끝난 뒤 우리는 강당 밖에서 차를 마셨다.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오늘 시 어땠어요? 좋았어요. 특히 그 늦게 핀 꽃 얘기가. 나는 말을 멈췄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구절 좋아했어요. 우리도 늦게 핀 꽃 같지 않을까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지도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늦게 핀 꽃. 아름답지만 오래 피어 있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 지금 행복해. 근데 자꾸 두려워.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다. 꿈속에서 한수 씨와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민희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가슴이 철렁하며 깨어났다. 민희에게 말해야 할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한수 씨를 만났다. 그는 밝아 보였다. 영숙 씨, 다음 주에 동네 시장에서 장터 열린대요. 같이 구경 갈까요? 나는 미소 지었다. 장터요? 오랜만이네요. 좋아요. 그의 제안은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그 설렘 뒤엔 불안이 따라왔다. 한수 씨와의 시간이 달콤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졌다. 그 주말 우리는 동네 시장 장터에 갔다. 한수 씨는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영숙 씨, 천천히 가요. 사람 많아요. 시장은 북적였다. 떡볶이 냄새, 어묵 국물 향, 할머니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였다. 한수 씨가 어묵꼬치를 사줬다. 이거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나는 꼬치를 받아들며 웃었다. 한수 씨 이런 데 자주 왔어요?
옛날엔 자주 왔죠. 아내가 시장 좋아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아내, 내 남편. 우리는 각자의 과거를 안고 있었다. 시장 한쪽에서 할머니가 팥빙수를 팔고 있었다.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팥빙수 좋아해요? 내가 살게요.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팥빙수를 나누어 먹었다. 달콤한 팥과 부드러운 얼음이 입안에서 녹았다. 한수 씨가 웃으며 말했다. 이거 먹으니까 젊은 시절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옛날엔 이런 거 먹으면서 한강변 걸었죠. 내가 말하자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영숙 씨,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하고 싶어요? 그의 질문에 나는 숨을 삼켰다. 글쎄요, 그냥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었을 거예요.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다음엔 김장 담그는 모임 갈까요? 어르신들 모여서 한다던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김장이요. 무릎 아파서 쪼그려 앉기 힘든데. 괜찮아요. 내가 옆에서 도울게요. 그의 말이 따뜻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나니 불안이 밀려왔다. 자식들에게 숨기는 게 점점 무거워졌다. 그날 밤 민희가 집에 왔다. 엄마,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어.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나는 반갑지만 긴장했다. 민희야, 웬일이야? 그냥 엄마 요즘 달라진 것 같아서. 그녀의 눈이 날카로웠다. 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달라지다니? 똑같지. 아니,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민희의 말이 조심스러웠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냥 도서관 다니면서 책 읽는 게 좋아서 그래. 그래? 몸 조심해, 엄마. 민희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편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한수 씨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한수 씨, 민희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제 딸한테 전화 왔어요. 요즘 자주 나간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딸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아빠가 누구랑 만나는지 궁금하다고. 친구 만난다고 했죠.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말했다. 한수 씨, 우리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그는 나를 바라봤다. 내 딸은 놀랄 거예요. 영숙 씨, 자식들은? 민희는 화낼 거예요. 나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떨렸다.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우리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의 말이 따뜻했지만 내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 너무 행복해. 근데 무서워.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다. 꿈속에서 민희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깨어났다.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다. 민희에게 말해야 할까? 며칠 뒤 한수 씨와 김장 모임에 갔다. 어르신들이 모여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를 버무렸다. 한수 씨는 내 옆에서 물을 썰었다. 영숙 씨, 이거 잘 먹어야 겨울 잘 나죠.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옛날엔 엄마가 김장할 때 도왔는데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무릎이 욱신거렸다.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며 비틀거렸다. 한수 씨가 나를 부축했다. 영숙 씨, 괜찮아요? 네. 그냥 무릎이 좀...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날 밤 무릎이 더 아팠다.
약을 먹고 찜질을 했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박영숙, 이 나이에 무리하는 거야. 하지만 한수 씨와의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미소, 그의 손길, 그 모든 게 내 삶을 채웠다. 하지만 그 차음 속엔 불안이 있었다. 다음 날 민희가 전화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민철이도 올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민철이도? 무슨 일인데? 그냥 가족끼리 밥 먹자고. 엄마, 괜찮지? 민희의 말이 부드러웠지만 나는 긴장했다. 그래, 좋아.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혹시 한수 씨 이야기를 아는 걸까? 도서관에서 한수 씨에게 말했다. 한수 씨, 주말에 자식들이 온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겠어요. 근데 걱정돼요. 민희가 눈치챈 것 같아서.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는 생각하더니 말했다. 영숙 씨,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자식들도 이해할 거예요. 그의 말이 따뜻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무서워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내 불안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주말이 왔다. 부엌은 된장찌개 향으로 가득했다. 민희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고 민철이 좋아하는 갈비를 구웠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 한수 씨 이야기를 해야 할까?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물었다. 박영숙, 준비됐어? 하지만 답은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민희와 민철이 서 있었다. 민희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잘 지냈어? 민철은 묵묵히 신발을 벗었다. 오랜만이네, 엄마. 나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어서 와. 밥 준비했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민희는 손주들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러 오고 싶대. 그래? 언제든 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민희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철은 묵묵히 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민희가 말했다. 엄마, 요즘 도서관 자주 간다며? 거기서 누구 만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냥 책 읽으러 가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철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달라졌어. 그의 말이 묵직했다. 나는 손을 꼼지락거리며 말했다. 달라지다니? 똑같지. 하지만 민희가 말을 끊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우리 걱정돼.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민희야, 민철아. 사실 도서관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어. 민희의 눈이 커졌다. 옛날 친구? 누구? 나는 망설였다. 한수 씨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이한수 씨야. 옛날에 아는 사람이야. 민희의 얼굴이 굳었다. 이한수? 엄마, 그게 누구야? 그냥 친구 아니지? 민철이 눈썹을 찌푸렸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한수 씨는 젊었을 때 만났던 사람이야. 우연히 도서관에서 다시 만났어. 민희가 날카롭게 물었다. 젊었을 때? 엄마, 그게 무슨 뜻이야? 아빠 살아계실 때도 만난 거야? 아니야, 민희야. 그게 아니야. 나는 손을 내저었다. 아빠 만나기 전이야. 그냥 옛날 친구야. 하지만 민희의 눈빛은 차가웠다.
엄마, 왜 이제야 말해? 뭔가 숨기는 거지? 민철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아빠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희야, 민철아, 엄마가 너희 아빠 안 사랑한 거 아니야. 그냥 한수 씨랑 다시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민희가 말을 끊었다. 엄마, 그게 뭐야? 지금 그 사람 좋아하는 거야? 이 나이에?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민희야,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도 모르겠어.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 민철이 말했다. 엄마, 우리 걱정돼. 그 사람 믿을 수 있는지, 엄마 건강은 괜찮은지. 방은 정막으로 가득했다. 민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 머리 복잡해. 좀 생각할게.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민철이 따라 일어났다.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 그들은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멍하니 소파에 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자식들에게 말한 게 잘못이었을까? 한수 씨와의 시간이 잘못이었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자식들한테 상처 줬어.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한수 씨의 손길, 그의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민희의 눈빛이 그 모든 걸 덮었다. 다음 날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무릎이 더 아팠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한수 씨에게 전화가 왔다. 영숙 씨, 오늘 안 오셨어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수 씨, 자식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는 침묵하다 물었다. 뭐라고 했어요? 화냈어요. 특히 민희가 엄마가 아빠 배신한다고.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미안해요. 내가 부담 줬나 봐요. 아니에요? 한수 씨 잘못 아니에요. 내가 감당 못한 거예요. 그는 생각하다 말했다. 영숙 씨, 우리 잠시 거리 두는 게 나을까요? 자식들 마음 정리할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아팠지만 맞는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한수 씨와의 시간이 내 삶을 채웠지만 그 채움은 균열을 만들었다. 며칠 동안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집에 있으니 정막이 깊었다. 무릎은 더 아팠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다. 관절염이 심해졌어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의 통증은 약으로 낫지 않았다. 민희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민철도 조용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박영숙,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한수 씨에게서 편지가 왔다. 낡은 봉투에 그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영숙 씨, 마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편지엔 짧은 시가 적혀 있었다. 늦게 핀 꽃은 더 강하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눈물이 흘렀다. 한수 씨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민희가 집에 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 지난번에 너무 화냈어. 나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민희야, 괜찮아. 엄마가 놀라게 했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 아빠 생각하니까 복잡했어. 근데 엄마가 행복한 것도 중요해. 그녀의 말이 따뜻했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민희야, 고마워. 근데 엄마도 아직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민희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민희는 생각하다 말했다. 그럼 천천히 가. 우리도 이해해 볼게.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을 가볍게 했다. 하지만 민철은 침묵했다. 나는 민희를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민희야. 그날 밤 한수 씨에게 전화했다. 한수 씨, 민희가 이해하려고 해요. 그는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영숙 씨. 근데 민철이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천천히 가요. 내가 기다릴게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한수 씨. 다음 날 도서관에 갔다. 한수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영숙 씨 왔네요. 네, 한수 씨. 나는 잔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우리 그때 왜 헤어졌는지 얘기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네, 말해줘요. 그는 입을 뗐다. 그때 우리 집이 어려워졌어요.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갑자기 이사 가야 했죠. 나는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난 한수 씨가 날 떠난 줄 알았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영숙 씨. 편지 썼는데 못 받은 거예요. 나는 숨이 멎었다. 편지요? 무슨 편지? 영숙 씨한테 설명하려고 썼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보낸 것 같아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50년 전 우리가 헤어진 이유,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었다. 오해였다. 나는 손을 떨며 말했다. 한수 씨, 그럼 우리가...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영숙 씨, 미안해요.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눈물이 흘렀다. 한수 씨, 나도 몰랐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50년의 오해가 우리를 갈라놓았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 이제 알았어. 한수 씨랑 나 잘못된 게 아니었어.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다. 꿈속에서 한수 씨와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민희도 민철도 함께였다. 그들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민희의 말이 내 마음을 가볍게 했다. 하지만 민철의 침묵은 무거웠다. 한수 씨와의 대화는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목소리는 내 불안을 다독였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시간은 늘어났다. 하지만 무릎 통증은 심해졌다. 아침이면 다리가 뻣뻣했고 계단을 오르는 게 고역이었다. 한수 씨는 걱정 어린 눈으로 말했다. 영숙 씨, 병원 가봐요. 내가 같이 갈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약 먹으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무서웠다. 이 설렘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어르신들 모임에 갈까요? 떡 만들기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떡 만들기요? 손이 떨려서 못할 텐데. 괜찮아요. 내가 도울게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떡 만들기 모임은 경로당에서 열렸다. 어르신들이 모여 쌀가루를 반죽하고 팥소를 채웠다. 한수 씨는 서툴게 떡을 빚었다. 영숙 씨, 이거 어때요? 그는 웃으며 떡을 보여줬다. 한수 씨 삐뚤어요. 우리는 깔깔 웃었다. 그 웃음은 내 가슴을 가볍게 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난 뒤 무릎이 더 아팠다. 한수 씨가 부축하며 말했다. 영숙 씨, 병원 가야겠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요. 이번 주에 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낙엽이 길을 덮었다. 한수 씨의 팔을 잡고 걸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하지만 민철의 침묵이 남아 있었다. 병원에 갔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다. 관절염이 진행됐어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수술이요? 걷지 못할 수도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수술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활이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며 다리가 무거웠다. 한수 씨에게 전화했다. 한수 씨, 의사가 수술 얘기했어요. 그는 침묵하다 말했다. 영숙 씨,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수술은 내 마음을 짓눌렀다. 민철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응, 민철아, 너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 엄마 얘기 민희한테 들었어. 이한수 씨 말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래, 뭐라고 했어? 민희 말로는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고. 근데 나 아직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의 말이 묵직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철아, 엄마가 너희 아빠 안 사랑한 거 아니야. 한수 씨랑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민철은 침묵하다 말했다. 엄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응, 민철아, 좋은 사람이야.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민철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엄마. 천천히 가.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의 말이 민희와 비슷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철아.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가벼웠다. 민철도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민철 씨랑 민희 씨랑 만나볼까요? 나는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만나다니요? 갑자기 무슨...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거 이해해요. 나도 딸한테 얘기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나는 망설였다. 한수 씨, 자식들이 놀랄 텐데. 괜찮아요. 내가 잘 말할게요. 그의 눈빛이 단단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알았어요. 해봐요. 민희와 민철에게 전화했다. 얘들아, 한수 씨랑 같이 밥 먹고 싶어. 너희도 와줄래? 민희는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 진짜야. 그 사람 만나는 거야? 응, 민희야. 얘기하고 싶어. 민철도 동의했다. 알았어. 엄마 갈게.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수 씨와 자식들이 만난다.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약속한 날, 우리는 동네 식당에서 만났다. 한수 씨는 회색 코트를 입고 낡은 모자를 썼다. 민희와 민철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나는 긴장하며 말했다. 민희, 민철, 이쪽이 한수 씨야. 한수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숙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민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민철은 묵묵히 그를 관찰했다. 식사가 시작됐다. 한수 씨가 입을 뗐다. 민희 씨, 민철 씨, 저도 자식 있는 아버지라 걱정하는 마음 알아요. 영숙 씨랑 저는 서로 위로하며 지내는 거예요. 민희가 물었다. 그럼 두 분이 그냥 친구라는 거예요? 한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친구 이상이죠. 영숙 씨가 소중한 사람이라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그의 말이 진심이었다. 나는 손을 떨며 잔을 내려놓았다. 민철이 말했다. 한수 씨, 우리 엄마 건강이 걱정돼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저도 영숙 씨 건강 신경 쓰고 있어요. 병원도 같이 가려고요. 민희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아빠 생각하면 복잡해요.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민희야, 엄마가 아빠 안 사랑한 거 아니야. 한수 씨랑 있으면 마음이 살아나는 거야. 한수 씨가 말했다. 민희 씨, 민철 씨, 저희가 젊었을 때 사랑했어요. 오해로 헤어졌죠. 5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민희의 눈이 커졌다. 오해요? 무슨? 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한수 씨, 내가 당신을 잊으려 했던 게 아니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한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영숙 씨, 우리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그의 말이 식당을 채웠다. 민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왜 이제야 말했어? 민철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놀랐어. 근데 엄마 행복한 거 보니까 이해돼. 민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아직 덜 받아들여졌어. 천천히 해봐.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안았다. 민희야, 민철아, 고마워. 한수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식당은 따뜻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자식들이 이해해줬어. 나 편해.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다. 꿈속에서 한수 씨와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민희와 민철도 뒤에서 웃으며 따라왔다. 도서관에서 한수 씨를 만났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영숙 씨, 어제 고마웠어요. 나도요, 한수 씨. 자식들이 이해해줘서. 마음이 가벼워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다. 가을은 겨울로 바뀌었다. 창밖엔 눈이 살짝 내리고 있었다.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수술 잘 준비해야 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한수 씨.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았다. 한수 씨는 병원까지 동행했다. 영숙 씨, 걱정 마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수 씨,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의 얼굴이 보였다. 그 미소는 50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재활은 힘들었지만 한수 씨는 매일 병문안을 왔다. 민희와 민철도 들렀다. 민희가 말했다. 엄마, 한수 씨 진짜 좋은 사람이네. 민철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좀 인정할게.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얘들아, 고마워. 한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영숙 씨, 우리 잘 해냈어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채웠다. 퇴원 날, 한수 씨가 병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숙 씨, 집에 갈 준비 됐어요? 그는 내 가방을 들어줬다. 네, 한수 씨. 드디어 집에 가네요. 집에 도착하니 낯익은 냄새가 나를 방했다. 민희가 미리 와서 된장찌개를 끓여 놓았다. 엄마, 푹 쉬어.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민철도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들었다. 집은 시끌벅적했다. 겨울이 깊어졌다. 한수 씨와 나는 도서관에서 만났다. 무릎은 뻣뻣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 한수 씨는 내 팔을 잡아줬다. 영숙 씨, 천천히 가요. 눈길 미끄러워요. 창밖엔 눈이 쌓였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다.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겨울이 되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한강변에서 눈싸움 했던 거 기억나요? 나는 웃었다. 기억나요? 한수 씨가 내 목에 눈 넣어서 울었잖아요.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말했다. 한수 씨, 우리 이렇게 같이 있는 거
꿈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영숙 씨. 50년 만에 다시 만난 게 기적이죠.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한수 씨, 앞으로도 이렇게 지낼까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영숙 씨, 내가 옆에 있을게요. 늦게 핀 꽃도 오래 피어날 수 있어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채웠다.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새해 모임 있대요. 같이 갈까요? 나는 미소 지었다. 새해 모임이요? 좋아요. 근데 춤추라고 하면 못 춰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천천히 같이 걸을게요. 새해 모임은 경로당에서 열렸다. 어르신들이 모여 떡국을 먹고 노래를 불렀다. 한수 씨와 나는 뒷자리에 앉아 박수를 쳤다. 한 어르신이 부른 고향의 봄이 내 가슴을 울렸다. 한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영숙 씨, 새해엔 더 행복합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수 씨. 새해가 밝았다. 민희와 민철은 손주들과 집에 왔다. 민희가 말했다. 엄마, 한수 씨도 초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민희야, 진짜야? 응, 엄마. 우리 이제 인정했어. 민철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한수 씨 떡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얘들아, 고마워. 나는 한수 씨에게 전화했다. 한수 씨, 우리 집에 와요. 새해 맞이 같이 해요. 한수 씨는 떡국 그릇을 들고 왔다. 영숙 씨, 이거 내가 끓였어요. 맛있을 거예요. 민희와 민철은 그를 반갑게 맞았다. 민희가 말했다. 한수 씨, 우리 엄마 잘 부탁해요. 한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민희 씨, 민철 씨, 걱정 마세요. 영숙 씨, 소중히 할게요.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손주들이 한수 씨에게 달라붙어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무릎은 나아졌다. 한수 씨와 나는 한강변을 걸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벚꽃 예쁘네요. 그러게요. 옛날엔 여기서 자전거 탔었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영숙 씨, 앞으로도 여기 같이 걸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수 씨. 한수 씨가 노트를 건넸다. 영숙 씨, 이거 내가 쓴 거예요. 노트엔 그의 시가 적혀 있었다. 늦게 핀 꽃, 그대와 함께. 나는 시를 읽으며 눈물이 차올랐다. 한수 씨, 너무 예뻐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영숙 씨가 있어서 쓸 수 있었어요. 나는 노트를 가슴에 품었다. 그의 시는 내 마음을 채웠다. 봄이 깊어졌다. 한수 씨와 나는 어르신들 모임에 갔다. 떡을 만들고 시를 읽고 한강변을 걸었다. 민희와 민철은 손주들을 데리고 자주 집에 왔다. 민희가 말했다. 엄마, 한수 씨랑 같이 손주들 데리고 동물원 가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민희야. 한수 씨는 손주들과 동물원에서 사자 앞에서 깔깔 웃었다. 영숙 씨, 저 사자 닮았죠? 그의 농담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여름이 왔다. 한수 씨와 나는 동네 공원에서 저녁 산책을 했다. 바람이 선선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영숙 씨, 이렇게 같이 있는 게 행복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요, 한수 씨.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늦게 핀 꽃이죠. 그의 말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한수 씨와 나는 한강변에서 단풍을 구경했다. 그는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영숙 씨, 천천히 가요. 무릎 조심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한수 씨. 이제 지팡이 없이도 잘 걸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영숙 씨, 정말 강해졌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다. 강물이 잔잔히 흘렀다. 나는 문득 말했다. 한수 씨, 우리 이렇게 늙어가도 괜찮겠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영숙 씨, 같이 늙으면 더 좋아요. 그의 말이 내 마음을 채웠다. 어느 날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우리 같이 여행 갈까요? 제주도 어때요? 나는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제주도요? 이 나이에 비행기 타도 괜찮을까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민희와 민철도 찬성했다. 엄마, 가. 좋은 추억 만들고 와. 민희의 말이 따뜻했다. 우리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다. 한수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영숙 씨, 바다 보세요. 예쁘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네, 한수 씨. 당신이랑 같이 보니까 더 예뻐요. 제주도에서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한수 씨는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영숙 씨, 여기서도 씻을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이번엔 나도 써볼게요. 우리는 작은 노트에 시를 적었다. 늦게 핀 꽃, 바다와 함께. 한수 씨가 내 시를 읽고 말했다. 영숙 씨, 이거 정말 예뻐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한수 씨가 있어서 쓸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한수 씨와 나는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날 한수 씨가 말했다. 영숙 씨, 우리 내년엔 뭐 하고 싶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냥 한수 씨랑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요, 영숙 씨.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민희와 민철은 이제 한수 씨를 가족처럼 받아들였다. 손주들은 한수 씨를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다. 한수 씨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었다. 영숙 씨, 나 아직 젊죠? 그의 농담에 나는 깔깔 웃었다. 한수 씨, 영원히 젊어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또 한 해가 저물었다. 한수 씨와 나는 한강변에서 새해를 맞았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영숙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수 씨, 같이 봐요. 불꽃이 터지는 소리 속에서 내 심장은 다시 뛰었다. 이 나이에 이 사랑은 여전히 새로웠다. 늦게 핀 꽃은 더 강하다. 한수 씨와 나는 그 꽃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피어났다. 민희와 민철, 손주들, 그리고 한수 씨. 그들은 내 삶을 다시 채웠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지었다. 박영숙, 너 잘했어. 거울 속 나도 미소 짓고 있었다. 한수 씨의 시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늦게 핀 꽃, 그대와 함께. 그 시는 우리의 이야기였다.